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남 지역 단체장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재심 과정을 거치면서 무안과 화순, 보성에서 경선 후보가 재편됐습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가 투입됐습니다. 운행 시간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화재와 안전사고 때문에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번기와 봄 행락철이 맞물리면서 농기계와 나들이객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 풍경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3,000명대와 1,000명대로 떨어지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요양병원 4곳에서 28명이 감염되는 등 23일 하루 동안 22개 시군에서 3,1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4일에는 1,7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목포에서는 262명 가운데 21%인 56명이 10대 미만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감행하면서 전세버스가 기존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교통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 기존 밤 10시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1시간 단축하고 밤 9시까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전세버스는 20개 노선에 44대입니다. 다만 동신교통 시내버스 25개 노선은 정상 운행합니다. 네, 순천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국가정원 일원에서는 D-Day 365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는데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에 열중합니다. 어린이 그림 대회에 참가한 전국 초등학생 300명입니다. 그림 속에는 아이들이 꿈꾸는 정원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쉬고 싶은 정원이요.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가 눈 감고 바람을 쐬면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늘 정원이요. 하늘을 날고 싶어서 하늘 정원을 그려봤어요. 국가정원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호수정원 앞 잔디마당에서는 뜻깊은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3년 전 작고한 호수정원 설계자 찰스 쟁스를 추모하는 콘서트로 1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작업에 참여했던 그의 딸 릴리 쟁스가 패널로 나와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1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많은 인파가 정원을 찾으면서 박람회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남은 1년 동안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는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축소한 분화구 정원과 희귀식물 450여 종을 체험할 수 있는 온실식물원 등이 있습니다. 조직위는 대표 콘텐츠를 포함한 시설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동안에는 국내외 홍보와 박람회장 운영 대행사 선정, 입장권 사전 예매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서 박람회를 찾아오신 관람객들이 참 잘해놨구나, 잘 봤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오시면 후회할 만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볼거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기대해서 좋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내년 4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현역 단체장 가운데 공천을 배제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재심 결과를 반영해 25일 공개된 후보를 보면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명현관 해남군수만 단수 공천되고 5곳은 4인 경선, 9곳은 3인 경선, 6곳은 2인 경선으로 치러지며 장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선은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후보를 선출한 뒤 5월 초에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가 기초의원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5일 기초의원 선거구 81곳 가운데 목포시 가선거구 등 33곳은 정수 추천하고 48곳은 경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와 완도 등 3곳은 2인, 목포와 순천 등 17곳은 3인, 장성과 여수 등 14곳은 4인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암과 강진 등 7곳은 5인, 장흥과 고흥 등 5곳은 6인, 무안 가선거구 1곳은 8인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은 100% 당원 투표로 진행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 지사는 2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4년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문화관광수도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김종식 목포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 시장은 25일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곧바로 대양산단을 찾아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에서는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만나 면담을 진행한 뒤 지역 어르신과 시장 상인을 만나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목포 시민단체들이 8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열과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 정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25일 목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선거 후보에 대한 상호 비방 때문에 지방선거가 일찌감치 과열돼 자칫 혼탁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목적인 만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덕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 후보는 2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무안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사람을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른바 미투로 몰아 공천을 취소한 사람이 누구냐며 서삼석 국회의원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안 발전에 희망이 없다며 무소속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공약으로 인사권 부군수 위임과 측근 청탁 비리 근절, 책임 공무원제 도입과 무안반도 통합 시 청사 무안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옥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경선에 합류합니다. 최 후보는 지난 19일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최 후보의 재심 인용 결정을 25일 의결함에 따라 경선 후보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은 강병구, 김대현, 이정훈 예비후보와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최 후보는 25일 무안읍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학과 오룡지구를 교육과 의료시설이 갖춰진 호남의 강남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귀근 고흥 군수가 재선 도전을 위해 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송 군수는 25일 4년 더 일할 기회를 달라며 민선 7기에서 시작된 주요 사업을 민선 8기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예비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도양 분회 경로당을 방문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김회재 국회의원의 공정성 논란과 타 후보의 권리당원 대리 접수를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회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과 타 후보 측 관계자가 권리당원 신청서를 대리 접수했다는 문제를 짚으며 이는 공정선거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전남 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봤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전남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이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은 지난 주말 사이에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집안 곳곳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가구와 집기들은 불길에 녹아내렸고 건물 외벽까지 그을음이 번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 20분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후 주민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인명피해는 막지 못했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서 60대 2명이 발견됐는데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한 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 생수통이 발견된 만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사 쪽에서 계속 조사하는 부분이라 한 분 사망하셨고 한 분은 중상입니다. 한 50제곱미터 정도 소실되는 걸로. 안전사고도 속출했습니다. 23일 낮 2시쯤 장성에선 80대 여성이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장흥에선 목욕탕을 찾은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튿날 순천에선 차량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고 구례에선 50대 남성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화재 15건, 구조 126건, 구급 520건의 소방활동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사용 시 무리한 운행은 자제해 주시고 산행 등 봄철 나들이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23일 아침 7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인근에선 상행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2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튿날 장성의 한 들판에선 부주의 때문에 불길이 번지면서 임야 일부가 불에 탔고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시와 LG 헬로비전 아라방송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LG 헬로비전 아라방송은 2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채널 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와 수확기에 맞춘 공공 판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여행 상품과 농촌 체험 관광 분야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우리 시와 주식회사 LG 헬로비전 과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채널 커머스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목포해경이 밀수나 밀입국 단속을 강화합니다. 목포해경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수 또는 밀입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주요 항포구의 취약 상황 점검과 함께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상 밀입국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이 이른바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대중음악 전당의 콘텐츠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개관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음악의 전당에는 목포의 눈물로 알려진 가수 이난영과 김시스터즈 등 목포와 관련된 대중가요 콘텐츠와 다채로운 기획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를 위해 생산 기반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남군의 조사료 제조 운송비 예산은 40억 3천만 원 규모로 지난해 26억 3천만 원보다 50% 정도 늘었습니다. 해남군은 농가와 경영체에 트랙터나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사료작물 128톤과 2,500여 헥타르 면적에 걸쳐 조사료 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강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